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명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 수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추 의원께 질문 드립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이제 정개특위죠.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국은 여론에 좀 어떤 그걸 눈치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의원 수 현행대로 그냥 하기로 잠정 합의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했을 때 여론 반발이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의원 수가 20대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 수가 300명이냐 299명이냐 보도에 따라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될 당시 세종시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시 세종시 인구가 선거 하한선에 못 미치는 인구였습니다. 그래도 세종시는 하나의 별도 예외로 인정을 해서 공직선거구 선거법 부칙에 세종시는 하나의 선거구로 별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정수 외로 300이 됐는데 그것은 19대 총선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20대 총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부칙을 만약에 계속 승계한다면은 300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부칙이 없어진다면은 299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들은 아직 차후에 논의하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00명이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299명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명이거나 299명이거나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결국 그 안에서 300석 안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수의 또 어떤 비율 아니겠습니까? 현행은 비례대표가 54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입장이 다른 건가요? 지금 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다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럼 여야 입장이 어떻게 다르냐? 야당은 문재인 대표가 말했듯이 2대1로 하자. 그래서 비례대표 100 그리고 지역구를 200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64석 정도를 줄이자라는 거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건데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현재 지역구는 그대로 가자. 아니면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비례대표를 좀 더 줄이자라는 겁니다. 결국 여야 입장에 팽팽히 맞서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영호남 또 지역구랑 맞물리면서 좀 더 예민한 거 아닌가요? 영호남보다는 가장 큰 게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최하 이걸 2대1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적용하면은 손봐야 될 지역구가 한 60곳 정도, 59곳 정도 됩니다. 물론 인구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60곳 정도가 손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손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서울 경우 같으면 중구가 없어집니다. 성동을도 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는 또 분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남, 호남 이런 농촌 지역구는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농촌 지역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공을 이제는 여야가 손을 놓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지금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 추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한 60여 곳이 이제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표의 득가성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은 한 15곳 정도가 사라질 지금 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스스로 어떤 손에 피를 묻히기가 이제 서로 이제 꺼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선관위로 공을 넘겨버리고 선관위가 준 안을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죠.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과거에는
국회 산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하더라도 정치개혁 특위에서 또 다시 게리맨들하고 손보고 이랬는데 아예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는 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선관위 산하로 갔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 여야는 국회는 한 차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법으로 아주 위법한 상황이냐 아니냐만 따질 수 있을 뿐이지 이 선거구는 빼라, 저 선거구 빼라 이렇게 의견 제시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걸 10월 13일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여야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 기득권 내려놓기다라고 자기들은 표현하겠지만은 결국은 협상이 안 되니까 싸움밖에 안 되니까 아예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9명인데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한 명 그 위원장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은 그 여야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한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력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또 선거구 획정 그 시한을 뭐 이미 넘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제 공고를 넘겼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안을 이제 또 국회 정개특위로 또 이제 보고를 하게 될지 넘기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이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익명으로 어떤 선거운동과 관련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또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그 공직선거법 82조를 보면 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할 경우에는 이 실명 인증 방법을 통해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 지난달 말에 7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라고 의결을 냈죠.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본회의에서 그 통과까지 돼야만 확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정개특위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에 좀 더 무게를 실은 정개특위의 결정은 좀 그런 그렇죠. 이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크게 두 개의 공익과 기본권이 대립하는데 한쪽은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고요. 또 하나는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일전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평시에,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니라 평시에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을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왜곡된 정보가 돌아다닐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린 건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제한 이유는요. 평상시에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운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선거운동 기간에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터넷 실명 인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글을 올렸을 경우에 처벌 대상자가 글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 대두되었죠. 네, 일단 표현의 자유를 좀 존중했다는 점에서는 전향적인 좀 여야 간의 어떤 의견 지금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또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